이번 CES를 통해서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축으로 주도주로 존재할 것이다. 제가 올해 2025년 미국 증시는 약간 버블 장세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 내각 국무위원이나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보다 앞줄에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필살기 시간입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 막 지난 상황인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D님 시작해 볼까요? 2025년 여전히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AI, 양자 컴퓨팅, 저의 대답은 예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관점 자체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투자도 조금 두 개의 다른 형태로 전개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뭐 AI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뭐 사람들이 정말 이제 원하는, 우리가 뉴스나 영화에서 보던 AI까지 가는데, 아직까지 뭐 한 7년 이상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것도 전문가들마다 AGI까지, 범용 인공지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AI 테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뭐 이번 CES를 통해서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 AI가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AI의 어마무시한 투자 때문에 미국의 경기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차별화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AI는 현재 미국 증시의 주도주이다. 지난 2022년이죠. 미국 금리 인상기 있었잖아요. 그때는 모든 주식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처럼 어떤 매크로상의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축으로 주도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AI 에이전트,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피지컬 AI 덕분에 AI 인프라나 혹은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양자 컴퓨팅 같은 주식은 소위 말하는 좀 내러티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인지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내러티브 주식인 양자 컴퓨팅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올해 2025년 미국 증시는 약간 버블 장세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미 약간 버블의 장세의 성격은 시작되고 있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든 유동성들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양자 컴퓨팅 같이 소위 내러티브 주식들도 이런 버블 장세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팅을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것일까요?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팅 주식은 주가가 훨씬 더 많이 급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도주가 아니라 특징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는 주도주기 때문에요. AI 산업의 주가가 무너지면 아마 시장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그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될 겁니다. 다만 양자 컴퓨팅은 특징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자 컴퓨팅만 무너질 수 있고 시장은 여전히 견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시장 전체의 어떤 시그널이나 핵심적인 종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지난 1월 7일이죠. 그때 즈음에서 양자 컴퓨팅 주식들이 세게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증시 전체는 뭐 전혀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찌됐든 주도주에 더 많은 비중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까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세상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리스크 요인도 있을까요?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블 시대에 걸맞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관심은 가져야 되죠.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인 위험 요소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양자의 시대는 도래한다.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오면 정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일예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보안은 필요 없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세계적인 보안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세상이 모르는 거죠. 마치 음악이 디스크의 시대에서 파일의 시대로 가면서 CD를 만들던 회사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대세의 흐름들은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정말 세상이 많은 것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일예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인터넷 광풍이 불었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시장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혁명의 중심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시장의 실질적인 폭등주였고 대장주였고 그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한테 완전히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주인공은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악담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버블의 시대에 내러티브 주식들은 이런 경우 실제로 그게 도래했을 때 그 시대의 중심에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 점은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쩌자는 이야기냐? 저는 투자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버블의 시대에 이런 주식들도 충분히 작은 규모로나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1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전개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면서 양자 컴퓨팅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열렸는데 AI 주식 중 트럼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주목할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일론 머스크가 도지 부서에 수장이 되면서 뭐 정부의 요직까지 차지를 한 상황이니까 뭐 더할 나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정부와 연관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오히려 팔란티어를 계속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 미국의 부담스러운 재정 적자 수준을 안정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특히 이 부분 중에서 국방비 이쪽의 효율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AI가 대체한다고 했을 때 정부의 레퍼런스가 가장 높은 팔란티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 저는 대표적으로 오히려 테슬라보다는 팔란티어를 꼽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AI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개입 여력이 그렇게 많은 산업이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AI 쪽은 투자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됐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사실은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삥 뜯어서 기업들한테 돈 받아서 조인트 벤처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무조건 민간 중심으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그 트럼프 취임 때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 내각 국무위원이나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보다 앞줄에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이 빅테크들과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상징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뭐 딴지를 걸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언제 사야 할까요? 인데요. 앞으로 유명한 섹터인데 내가 알게 된 시점이 52주 신고가 부근이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이건 뭐 또 투자 철학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이거로도 제가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기는 한데요. 간략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유명한 섹터, 유명한 기업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미 52주 신고가다. 어떡하지? 이게 아주 많은 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 초대형주, 지수 뭐 이런 거의 경우, 이런 자산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시장 가격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 가격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요 시각화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면 내가 유망하다고 알게 된 섹터가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오히려 내 생각이 잘못됐나 보구나. 내 판단이, 내 전망이 잘못됐나 보구나.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으면 시장이 바보 같아서 이 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중소형주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하지만 대형주, 초대형주, 지수 이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내 판단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살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52주 신고가에 올라가 있다는 건 이미 주가가 올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말 유망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선, 제 기준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을 단순히 무조건 오르지 않았을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 오르는 것이 멈출 때 판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은 진짜 유망한 산업이다, 진짜 유망한 섹터다라는 것을 주가로서 반증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게 보셔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제가 아침 시황방송에도 신고가 날 때 제가 롱사인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혹은 추세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 맥락에 의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제 투자 철학으로 옮겨오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의 이런 투자 철학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 필살기 시간은 AI 그다음에 양자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들 좀 짚어보고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황방송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걸 조금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필살기 여러분께 도움이 또 많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큰 바람 없습니다. 아주 작게나마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오늘 주식 필살기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